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재 사건에서 가장 다툼의 여지가 많은 분야가 장애 등급입니다. 장애 등급은 장애 일시금 및 장애 연금, 액수 산정과 직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산재에서 얼마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장애 등급 중에서도 공단의 처분 결과가 바뀔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손가락 장애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실제 판례 사안을 통해서 손가락 장애의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재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선고된 판결 사안인데요. 이 사건의 원고분은 근무 중에 차량 전복으로 손가락 부위를 수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 청구를 했는데 공단에서 구급 처분을 내려줬습니다. 손가락 장애에서 9급이면 한 손에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공단에서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의 운동 가능 영역이 50% 이하로 감소됐다는 이유로 9급을 줬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자, 한편 원고분은 7급을 주장했는데 7급이면 한쪽 손에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분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의 모든 부분이 운동 영역이 50% 이하로 감소됐으니까 7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분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으로 갔는데 하나의 장애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므로 법원은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3의 병원을 지정해서 감정을 촉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고분의 손가락 운동기능 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운동기능 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능동적 평가 방법과 수동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능동적인 평가 방법은 재해자 스스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동적인 평가 방법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측정자가 이 재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려 봄으로써 중수지관절, 1지절관절, 2지절관절이 어디까지 운동이 가능한지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재해자한테 유리하다고 보이나요? 당연히 재해자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평가 방법이 유리하겠죠. 수동적 평가 방법 시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힘을 줘서 손가락을 굽히게 되면 운동 가능 범위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 자명하니까요. 손가락 부위의 장애 등급 처분이 번복될 여지가 높은 것은 위와 같이 복수의 장애 평가 방법 중에 무엇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운동 기능 장애 범위가 대폭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해자분은 능동적인 평가 방법을 주장하면서 능동적 평가 방법으로 측정 시에 7급이 나온다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기선 수동적 평가 방법이 적용돼야 되고 이 방법으로 측정하면 9급이 나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선 산재보험법이 운동기능 장애 측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가 그 규정부터 살펴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운동기능 장애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정상인의 손가락 운동 가능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렇게 꺾이는 부분마다 손가락마다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제2항에서는 운동기능 장애 정도는 AMA, 즉 미국에서 의사협회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 방법 중에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 그것을 일반인의 평균 운동 가능 영역과 비교해서 판정을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2항에 따라서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할 때는 강직이나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 장애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능동적인 평가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운동기능 장애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법령에서는 운동기능 장애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인 측정 방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측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운동기능 장애의 원인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서 측정 방법을 달리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꾀병으로 높은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수동적 측정 방법을 택할 경우에 재해자분이 분명한 이유 없이 장애급여를 신청하면서 나 다쳤다고 신청하면서 일부러 손가락의 운동 범위를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높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능동적인 평가 방법을 실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죄자의 손가락을 움직여서 어디까지 운동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법원은 능동적인 평가 방법 채택에서 7급 인정해 주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원고분의 손가락에서 연부 조직 유착 등의 소견이 발견됐고 외상 이후에 이렇게 고정을 해두죠. 고정에 따른 관절의 강직과 관절염이 발생되는데 이것들은 운동기능 장애의 분명한 원인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감정을 수행한 병원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 원고분의 경우 운동기능 장애의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적으로 능동적 측정 방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 시에 여러 번의 검사 결과가 서로 달라도 이것은 외부의 가변적 요인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진 것이지 환자가 일부러 운동 범위를 줄여가지고 측정 범위가 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로 여러 번의 능동적 측정 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령이 측정 기준을 정해놓은 이상 그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즉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이 정해놓은 기준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우리 법원은 운동기능 장애의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능동적 측정 방법이 적용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원고분은 7급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손가락 장애 평가 시에 수동적 평가 방법을 채택해서 재해자분들이 제대로 장애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그 결과가 바뀐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장애 등급의 경우 7급부터 평생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손가락 부위를 크게 다치신 분들은 7급이 나올 확률이 상당하기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의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신체 어느 부위에 장애가 남았으며 그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인데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되듯이 지난 10년간 수많은 산재 사건들 처리하면서 승소 사례들 확보해 왔으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